1950년 8월 수백 명의 울산 시민들이 어디론가 끌려가 희생됐습니다. 이 철사로 이래 뒤로 못 가가지고 뒤에서 총과 찌르고. 10년 후 유족들은 870여 구의 유골을 수습해 백양사 앞에 합장묘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묘는 누군가가 파헤치고 유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 파쁘고 옴딴다 그러더라고. 어찌 섭섭한지 세서 근거히 찾아 갖다 놨는데. 70년 전 울산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울주군과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울산은 북한 인민군의 점령지가 아니었습니다. 1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울산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태어난 올해 75살의 김정호 씨.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얼굴도 잘 모른 채 70여 년을 살았습니다. 몇 해 안 왔더만 완전히 변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1950년 7월 정호 씨 아버지는 경찰에 끌려간 후 희생됐습니다. 50년도에 보도연맹에 가입된 거는 아마도 우리 집에서 정미소를 조그마한 큰 건 아니에요. 정미소 동네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미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48년, 49년도만 하더라도 산에서 마을에 자주 내려와 식량이라든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에 오면 식량이 많이 있으니까 안 해줄 수 없고 하니까 그런 이제 협조를 해줬으니까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정호 씨의 아버지. 1944년 결혼을 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 이듬해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여기 우리 앞집이었는데 다 변해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결혼 후 정호 씨를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 계실 때부터 조금 진보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평생 농사만 짓고 살고 했으니까 그런 거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겠죠.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농소초등학교. 울산 지역 보도연맹원으로 가입한 후 이따금 단체 소집에 참여했던 정호 씨 아버지. 1950년 7월 15일 그날도 정호 씨 아버지는 울산 국민보도연맹 소집 통보를 받고 동네 20여 명의 청년들과 아침 일찍 농소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동장이 크고 교사 학교 건물이 2층으로 기와집이 돼 있었는데 일자로 쭉 돼 있어. 그 앞에 운동장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바로 여기가 파출소 여기서 모여가지고 오후 늦게 이제 군 추럭과 경찰 트럭이 와가지고 싣고 울산 경찰서로 이동했다고 그렇게 해요. 그날 당일날? 네, 당일날. 그건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래 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완전 면회라든지 좀 차단이 되고 그때부터 분류 작업이 들어가요. 농서면 전체 보도연맹원이 모이자 오후에 트럭에 실려 울산경찰서로 연행된 아버지. 그 후 아버지는 행방불명됐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여기서 가신 후로
매일 우리 동네에서 울산 경찰서까지 한 30명인데 매일 아침 일찍 가가지고 면회하러 갔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고.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 할머니? 예. 할머니가 이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봐보려고? 예.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혼자가 된 어머니. 정호 씨 어머니는 모진 세월을 숨죽이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오셨더라고. 병원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나를 잡고 많이 우셨어요. 울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엄마는 신랑 복도 없고 목숨 복도 없다. 그래 많이 울고 가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 나도 집에 그날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밤에 내보고 같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자랐고요. 그래 저녁에 늦게 이제 어머니 손 잡고 이제 잤는데 자다가 보니까 숨소리가 이상하더라고. 거기로 가셨는데 뭐 내한테 무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나 무슨 자기 소외라든 이런 건 별로 한 이야기 없었어요. 1949년 4월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국민보도연맹. 2달 뒤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그해 12월 국민보도연맹 울산군 연맹이 결성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870여 명의 울산 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 검속자들이 울산지구 방첩부대와 울산경찰서 경찰 등에 의해 대운상 골짜기와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된 사건을 진실규명했습니다. 울산보도연맹 진실규명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자료는 울산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던 처형자 명부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없어지거나 소각됐어야 될 문서인데 이제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문서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던 것이 저희 진실화해의 조사관들이 현장 자료 조사를 통해서 처형자 명부가 발견돼서 거기에 약 1000여 명 정도의 처형자 명부가 있었고 그중에 뭐 대다수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처형되었다는 게 명부가 발견되어졌던 거죠. 당시 국민보도연맹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했던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올해 84살의 장말자 씨. 2남 6녀 중 5째인데요. 막내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내인 경자 씨는 70년 전 아버지와의 애틋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7살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 그때 입학시킨다고 데리고 갔는데요. 나이 생일이 그거 해가는 나이 그거 해가 못 갔어요. 그 기억은 나요. 아버지하고 갔는 거는. 그 다음엔 별 그게. 아버지 기억하고. 오랜 세월 방어진 일대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말자신의 가족. 옛날에는 받아가지고 요 양산 캐놨기로 저까지 길밖에 없었거든. 이거 다 바다로 매축을 해가지고 많이 늘려요. 1950년 여름 당시에도 해변가에서 뛰어놀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와 맏언니가 보도연맹원으로 붙잡혀가고 난 후 평온하던 말자씨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식구대로 다 들어가는데 한 달에 그때 돈이 요새 돈으로는 뭐 얼마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회비를 한 사람 앞에 그때 뭐 20원인가 뭐 하여튼 200원인가 그래 내는데 둘이 들어가는 뭐 10원짜리라도 40원 아닙니까? 20원 같으면. 그러는데다가 식구대로 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자꾸 이제 좋은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다 들락니까 우리 작은 언니 90살 먹는 언니도 들락니까 또 들어라 캐가 들락니까 돈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 두 사람만 들어왔어. 그래서 다 들어시면 진짜 다 죽었대.
젊은 시절 서울에서 공부를 했던 말자 씨 아버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로 동네에서 알아주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당시 기관에서는 학벌 좋고 똑똑한 말자 씨 아버지에게 보도연맹원 가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총살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한테에다가 묻어가지고 뭐 그랬다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고 다 했지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부터는 이제 제사를 날짜를 모르니까 9월 9일 날로 해가지고 그래가 제사를 지낸 거죠. 9월 9일 날은 제사고 날짜 모르는 사람으로 그날 지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걔가 제사를 지낸 거죠. 날짜를 모르니까. 아버지와 맏언니가 보도연맹원으로 학살되고 난 후 남은 형제 중 어머니 곁을 가장 오랫동안 지켰던 말자 씨. 젊은 시절 농산일을 도맡아 하며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랜 세월 말자 씨를 의지했던 어머니.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도 같이 생활했는데요. 어머니는 말자 씨 곁에서 한많은 세월을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밭에 가가 일하면 또 엄마는 매 또 일하다가 보면 또 그 과거를 생각해가 내 울어 샀는다. 자식을 생각해가 또 울고 그런 걸 내가 다 보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이셨지만 또 그런 어머님 얼굴 보면 저 모습 내가 제일 풍파가 많았지. 내가 과거가 보면. 아이고, 진짜 얘기하면 농사라고 하면 나는 뭐 천지나 만지나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너무 애로 많이 먹어가. 또 안 하면 먹고 살기가 또 힘들지.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가입수는 전국적으로 30여만 명. 울산에서는 1,50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등 관계기관에서 밀가루와 비료, 통행권 등을 나눠주며 주민들의 가입을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울산노동역사관에서 울산의 근현대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배문석 씨. 제작진과 함께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리망인을 찾았습니다. 올해 92살의 김기순 어르신.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보도연맹원으로 붙잡혀가 희생됐습니다. 2살이 헌채 돼가 어디 살아놓고 뭐도 그리 살거든. 와 인간노 인간노 그래. 뭔데 가는 건 소용없고 그만 내가 고상하는데 어디 가는 게 정신이 나는겨. 아 저 피해야 되지로. 어디가 저 친구인데 못 있는겨. 뭐 이거 놀면 뭐도 다 물어 살거든. 그래. 아, 나는 말아 저 나를 보고 신랑 어이가 빙들어 주었나 군애가 주었나 그럼 뭐라 굽고 싶어. 걔 어이 그래 걱정 넘치더라고. 그 말을 못 했으면 내가 너무 앞에. 또 거짓포가 살이 없잖아요. 이렇게 너무 말라가지고 또대를 맞아가 그 이후로는 뭐 잡수는 것도 이렇게 못 잡수고. 당시 남편과 비슷한 시기 보도연맹원으로 울산경찰서에 붙잡혀 갔다가 살아나온 남편의 친척. 그 덕분에 귀순 씨는 남편의 소식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담이 아니고 울타리. 남편의 친척은 그 이후에도 두 모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얼마나 잘 지내고 성품도 어지르시고. 우리 시숙 종시숙 이제 한 살 잡고 한 살 많았거든. 우리 신랑이 한 살 잡고 같이 요리 한 물에서 커가지고 우리 신랑은 일주일 먼저 갔다거든. 일주일 만에 갔다 해가고 우리 여 시숙은 일주일 늦가 갔거든요. 늦가 가니까네 저기 그래가 7월 7일만 나간 줄 아죠. 그렇죠. 그래 근데 그날 7월 6일 날 갔는갑다 우리 시숙이. 네, 갔는데 그래 7월 7일 날 밤에 와 한뭉튀기 나가더란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 하면 동생이 그럴 때 잡히 갔는가 그날만 밤에 시간 막자막자 푸디만 막 데리고 가더란다. 뭉튀기를 데리고 가더란다. 나가더란다. 혼자서 두 돌도 안 된 어린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김기순 어르신.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뎌야 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곁을 지키고 있는 딸 춘한 씨는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는 마음이 아픕니다. 고양이 그리워. 아버지도 이제 내 보이 안 됐고. 엄마도 이제 결혼해가 1년 만에 그러니까네. 사실 옛날에는 뭐 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이렇게 해가 결혼하는 건데 1년도 안 됐으니까 엄마 하면 제가 더 눈물 나. 저는 아버지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사무실로 차리고 막 일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아버지 사무실 이렇게 전화기에 입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국전쟁 직후부터 울산보도연맹원과 좌익 혐의자 등은 보도연맹원 소집 통보를 받고 지서 등에 출두한 후 울산경찰서 유치장과 창고 등에 구금됐습니다. 여기가 미술관. 네, 바로 울산경찰서 자리. 이들은 좌익 활동 정도에 따라 분류 구금된 후 조사받았는데요. 20여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됐습니다. 여기에서 8월 5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차차차 끄집 내가지고 병사한테 끌고 죽였고 꼭 밤에만 인간을 불러가지고 앞마당에다 트럭을 세워놓고 트럭을 싣고 가는 거예요. 울죽은 온양읍과 양산시 웅상읍에 걸쳐있는 높이 742m의 대운산. 맑은 물과 녹음이 우거져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돌을 닦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울산 시민들에겐 아픈 역사의 장소입니다. 1950년 8월 울산경찰서 경찰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보도연맹원 등 예비 검속자들의 손을 묶은 채 트럭에 태워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2달 뒤 유족들은 유족회를 결성했는데요. 유족들은 학살 현장으로 알려진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유골 발굴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학살 현장에서 수백 구의 유골과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대가 저게 항우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철탑 밑으로 뱅 가면 전부 다 구덩이가 총 17개 17구덩이 저쪽에 반정고개가 6구덩이 거기에서 이제 879 가는 유골을 발굴을 했지요. 4살 때 아버지가 보도연맹원으로 끌려가 학살된 임용수 씨. 유골을 발굴할 당시 직접 현장에 참여해 발굴 과정을 목격했는데요. 수백여 구의 유골이 발굴되던 모습은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 그때 어릴 때 나 14살 먹었거든. 어릴 때 파 올리가 쫙 놔놓고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할매가 내 따라가자 그냥 이렇게 됐고 아버지라고 그걸 하얀 종이 사락하더라고요. 그래 한 몇 개씩 사가지고 그때 가마인가 뭐 마다리인가 그런데 여었다 자리에 그 널이 안 하고 자리에 그래 여었는데 파는데 저쪽도 봤거든요. 파는데도 봤는데 숨이 찬다. 이거 해놔 머리 지다는 여자 머리 지다는 그런 것도 파가 이래 하는 거 봤고 나이가 어리니까 이래 보기만 했지 이제 그러고 무엇이 도장이 다 나왔다 해서 그래 도장도 파거든. 도장도 파고 그러면 봤어요. 발굴된 유골은 10여 명씩 철사줄로 묶인 모습이었는데요. 10년이 지나도 당시 학살의 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굴 작업 결과 870여 구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또한 탄피 5관, 희생자들의 손발을 묶은 철사줄, 그리고 금리발,
도장 등의 유품이 발견됐습니다.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 무슨 짐승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 철사로 이래 뒤로 못 가가지고 뒤에서 총과 찌르고 가라고 한 10명씩 엮어가지고 하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와중에도 우유를 풀고 한 사람이 다 도망갔어. 동화가 계속 숨어 살다가 60년도 미남 전부터 그 사람이 유골을 받고 갈 때 나타나죠. 그 증언을 다 해주는 거예요. 발굴된 유골과 유품을 트럭에 나눠 싣고 울산경찰서 앞으로 향한 유족들. 학살 책임자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통곡의 농성을 했는데요. 하지만 울산경찰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허망한 마음에 경찰서 앞에서 밤을 지새운 유족들. 그래 이제 몇 트럭을 싣고 울산 경찰서에 들어왔다 이거. 5트럭인가 몇 트럭 싣고 밤에 이제 며칠만 오니까네. 경찰서 이놈들아 바라보면 이제 그래 싣고 이제 이래가지고 확 따리고 이제 여자는 여자들을 타고 남자는 타고 빼는 빼들 타고 이제 이래가 며칠 만에 들어왔거든. 경찰서 들어오니까 불 다 꺼보고 경찰에 다 달려가 갔었대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대요. 용마 죽일라 했지만. 그러게 다 달려가 버렸어. 함월산 중턱에 있는 백양사 앞 주차장. 다음 날 유족들은 이곳에 합동묘를 조성해 유골을 안장했습니다. 봉분의 크기는 경주의 왕릉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컸는데요. 추모비엔 800여 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이름도 새겼습니다. 무덤 되게 컸다며요? 네, 엄청 컸어요. 기록에는 한 5m 됐다고 되던데 폭이 5m 더 됐을 것 같은데. 하지만 1년 뒤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합동묘는 처참하게 파괴되고 유골은 사라졌습니다. 60년도에 합동묘를 설치를 했는데 61년도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바로 군부 세력들이 바로 이 유골을 해체해버리고 또 이적행위로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족들은 그 후에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 하고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왔어요. 행방불명됐던 아버지와 가족을 편안하게 모시고자 했던 유족들의 마지막 바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제2의 학살이 무자비하게 자행된 것. 다 파쁘고 엄딴다 그러더라고. 어찌 섭섭한지 세서 근거히 찾아 갖다 놨는데 왜 그걸 없애버렸나 누가 그랬나 그때 또 한번 성공했지. 아이고 세상 너무너무 섭섭더라고. 사람이 이제 몇 번 죽는 방은 그거는 밀었나 깼나 왜 됐나 비 그거. 그 많은 유골 800, 70 여부가 된 유골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일부에서는 뭐 화장을 했다, 뭐 바다에 버렸다 그런데 그건 뭐 확실한 근거는 없고 뭐 우리가 추측할 때는 이것을 군사작전 하듯이 파멸해가지고 유골만 쏙 빼가지고 또 딴 데 옮겼거나 딴 데 가서 묻었거나 아니면 바다에 버렸거나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근거는 없어요. 합장묘가 없어진 후 군사정부 시절 유족들은 주위의 편견과 연좌제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혼자 된 어머니를 모시며 힘들게 생활한 김이나 씨.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로 보도연맹 사건 중 진실규명 결과가 가장 먼저 나왔던 울산 보도연맹 사건. 이나 씨는 2007년 진실규명을 받고 난 후 다시 유적회를 수습하고 위령제 준비 등에 앞장섰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 1월 25일 진행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현장은 못 오셨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했잖아요. 예, 국가가 이런 예, 잘못을 그때 어떠셨어요? 그 사과 받고 그러실 때? 다 놀랬지 뭐. 가장 놀랬지 뭐. 뭐 진짜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그 당시에 그 지금 우리 울산에 공무원 한 사람도 있고 교당 한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신청하라 해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면은 옛날에 60년대 매치로 60년도 우리 그 유골 수습해가지고 찾아가 박정희가 없애보고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그런 불상사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내가 안 했어요. 안 하더라고요.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에서 사과했거든요. 그거 보고 다 뭐 눈물 받아대지 뭐. 울고 절단 났지 뭐. 야당했지 뭐.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을 했으니까. 울산 국민보도연맹 추모 공간이 한창 조성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공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호적 정정과 역사기록 수정 등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요 부지가 150평 부지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울산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이제 유족들은 언제든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희생자 개요, 희생 사건의 개요, 어떻게 해서 희생이 되고 어떻게 됐다 하는 몇 명이 됐다 하는 것을 쓰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켜켜이 가슴에 쌓인 유족들의 한과 응어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유족들은 큰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영령들도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이제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또 유족들도 이렇게 이제 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고 하면 유족들도 이제 많은 치유가 되고 했으니까 본연의 임무를 하고 과거의 슬픔에 매여 있을 그런 필요가 없겠지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주 우리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인민군 미점령지인 울산 지역에서 벌어진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쟁 뒤 숨은 국가폭력으로 대규모의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구금되고 희생됐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그리워하며 핍박받아온 유족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닮았어.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책자 나왔는데 아버지 나이가 24살이라는 게 나이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럴 정말 24살 게 그럴 때 많이 울었으니까 그거를 아들 24살이라고 하면 할 때가 24살이 아무것도 모를 그거에 그래도 이제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이만한 정신력이라도 가지고 계시고.